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의 제왕 뻔뻔하게 과학 만화 그리기 갈로아 작가님 모시고 할 텐데요. 진행을 맡은 저는 과학 유튜브 안될과학에 출연하는 닉네임 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 갈로아 작가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갈로아라는 필명으로 이제 만화를 그리는 곤충 되게 좋아하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멘토링의 대항에 이제 뻔뻔하게 과학 만화 그리기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하면서 사실 되게 멘토가 되셨던 분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였냐면 되게 실제 케이스를 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멘토링이 되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저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멘토링 앞서서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맞아요. 이 사전 질문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계기로 과학을 주제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나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과학과 그리기 둘 다 좋아하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화가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림 연습이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만화가라는 이제 직업이라고 나왔는데요. 과학 만화가 뭐냐면요, 그냥 과학과 만화가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과학 만화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게 이제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라는 책인데요. 내용을 보면 되게 이상한 패러디와 이렇게 인터넷 유머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렇게 좀 되게 가벼운 이유는요, 저도 이거 처음에 그냥 되게 이렇게 제가 아는 거 그림판으로 끄적이는 느낌으로 그려가지고 이거 맨 처음에 그리셨던 거예요? 네,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길래 그냥 이렇게 그렸지만 제대로 그렸지만 딱히 제대로 된 그림은 아니죠. 네. 이런 걸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곤충 말고 또 공룡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 만화도 그렸고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곤충이랑 공룡은요, 이렇게 막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대만어로 번역되고, 이것도 너무 자기 자랑 같아서 부끄럽네요. 팩트니까요.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존에 이렇게 아마존에서 일본 아마존에서 1등하고 막 만약에 일본 아마존 1등. 의미 있다, 일본에서. 그다음에 이제 데뷔작으로 이렇게 오디세이를 만나 그렸어요. 보면 알겠지만 우주복 입고 우주 SF입니다. 우주 너무 되게 재밌게 좋아해가지고요. 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 대한 되게 동경과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책 나오고요. 이렇게 상 받고 일본어로 또 번역돼서 이렇게 연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린 게 숭례의 수첩이라고 수학 동화에서 연재한 건데요. 마리아 아니엣이라고 18세기에 여성인데 수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런 책도 나오고. 근데 이것도 이제 되게 예전 만화처럼 이상한 그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보는 학습 만화 그 당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굉장히 트렌디한 어떤 밈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게 막 셋불돼지라고, 이거 제가 과학 만화는 재밌어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틀린 내용은 없어야 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냐, 그게 너무 진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라 만화를 그리자, 거짓말 만화를. 구라 다큐멘터리라고 제가 붙인 다음에 이 트리케라톱스가 하늘을 날면서 운석을 부쉈다, 이런 내용을 만화 그렸어요. 그리고 얘네가 멸종한 게 아니라 알파 센타우리로 떠나버렸다, 그거를 제가 학습 만화로 그렸는데요. 이게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놀랍게 책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제가 그냥 되게 개그성 단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그렸는데, 이런 거 같이 수록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제 데뷔작보다 많이 팔리는. 사실 저 안 봤거든요. 꼭 봐야겠다. 너무 오른쪽 저 돼지 광합성 너무 재밌어 보여. 저 데뷔작은 한 1년 동안 그것만 그리면서 지냈는데, 요거는 한 3, 4분 그린 게 이렇게 책으로 읽어서 더 잘 팔리니까 어이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학만으로 그림 그리니까 과학 관련된 그림을 좀 그리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9년에 보고되긴 했지만 고비랍토르라고 몽골에서 새로 보고된 공룡이에요. 근데 이제 공룡을 그리면 이제 복원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골격 구조가 이래가지고 얘네가 이런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이런 걸 신경 써서 그려야 되는데, 그런 걸 그리면서 또 그 과정을 또 만화로 뻔뻔하게 그렸어요. 이런 만화를 그리거나. 와, 정말 의미 있다 저거. 아니면 대전 지질박물관인데요. 지질박물관에 이렇게 이것도 고생물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그림으로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그리거나 합니다. 이런 걸 또 이제 고생물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이제 팔리오 아티스트라고 아예 직업군이 따로 있는데 아, 팔리오 아티스트. 그런 전문 화가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만화를 그리고 되게 이야기꾼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되게 그리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또 생물자원관의 또 그냥 곤충 전시인데 만화로 그냥 다 채워버려가지고 생물자원관에 갈로아 작가님의 저게 그려진 거군요. 네, 제가 직접 다 그린 건 아니고 이건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 배치랑 이런 것들 만화 내용이랑 해서 이런 것들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가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은 뭐 갈 일이 없지만요. 요즘 갈 일이 없지만 학교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친구들이 일단 동기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학교를 다니냐고. 지금 이제 재학 중이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자퇴 안 했냐는 거죠. 왜 넌 만화를 그려야지 왜 여기 생명과에 있냐 이런 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제가 이제 만화도 좋아하지만 곤충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곤충이 진짜 이뻐요. 한 4학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오늘날 저 생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곤충 보면요, 생물 전체인데요. 생물 전체 이 파란 부분이 곤충이에요. 저게 뭐 종수인가요? 종수. 종수로 보면 개체수가 아니라 종수로. 동물이 120만 종인데 곤충이 90만 종이에요. 80만 종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잠자리채를 들고 이게 벌레를 잡아 다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잠자리채가 있으면 벌레를 잡아보시죠.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메뚜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를 잡으러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잡으러 다니면 이렇게 뱀도 많고요. 노숙도 하고요. 이렇게 시뻘겋게 타가지고 팔이 소시가 되고 이러고요. 그래서 이제 잡은 벌레들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이거 다 작가님 만드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상자에 넣고 막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 거도 잡은 게 아니라 이제 가끔 보면 막 북한에도 메뚜기 재는 거 많거든요. 근데 가서 잡으면 월북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가요. 러시아에서 이제 끄적대면서 북한과 관련된 메뚜기를 잡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도 가고 이제 전 세계 메뚜기가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저희 호주를 가서 찍은 건데요. 호주 가서 이렇게 메뚜기뿐만 아니라 그냥 신기한 것도 보고. 저 색종이 아니에요? 저 뭐예요? 저거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소니데빌이라고 이렇게 막 해외 메뚜기 재밌는 거 보고요. 이상한 거 보고 막 혼자 좋아하고 이게 대벌레 진짜 큰 거 이런 거 해서 막 이렇게 거미도 나오고 정글도 나오고 사람 죽일 기세 막 저런 나뭇가지도 보고 이러는데요. 즐거우셨겠어요. 완전 좋았죠. 완전 좋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선 못 보는 벌레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진 찍고 막. 그러면은 평소에 여행 많이 다니시겠다.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해외 곤충을 이렇게 구해요. 사기도 하고 아니면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마치 보면 거의 그냥 무슨 동물의 숲 게임에서 무슨 벌레 잡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곤충을 어쩌다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공룡을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어릴 때 다 공룡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했어요. 공룡기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공룡을 이제 옛날에 막 뉴스를 보면 막 유치원생이 막 미국에서 뒷마당 캐다가 막 안 킬로 싸워서 뼈가 나왔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부럽다면서 저도 막 열심히 막 놀이터를 팠거든요. 놀이터 파고 동전 500원짜리 찾고. 근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땅이 막 다 지층으로 돼 있는데 이 서울은 석회암지대라서 화석이 나오는 퇴적감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파는데 그거에다 이제 지쳐가지고 되게 배신감이 치를 걸다가 이 주변에 있는 곤충에 대해 관심이 갔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환경이니 쉽게 만날 수 있는 곤충이 주변에 막 널려 있잖아요. 집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곤충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 같네요, 저거. 이거요? 딱정벌레, 장풍, 풍뎅이. 딱정벌레까지 맞습니다. 딱정벌레까지 맞아요? 정답을 말드리면 사슴벌레예요. 사슴벌레.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러니까요. 나는 그 그림이 아닌데. 그것도 일단 신기했고 흥미롭고 그 다음에 사슴벌레는 이 어릴 곤충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이렇게 새로운 종이 나온 걸 보고 되게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구나. 되게 나무 결 같네. 털부왕 사슴벌레라는 털부왕 사슴벌레. 그런 종인데 이거 보고 하여튼 이게 새로운 곤충을 발견하기 되게 대단한 것 같다 해가지고 나도 새로운 곤충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이제 좀 곤충에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곤충학자라고 하면 곤충학자가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감이 안 잡힙니다. 실존하는 사람인가? 이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곤충학자 되면 먹고 살고 있나? 그분들은 먹고 살 수 있나? 어떻게 중요하지. 생존해 계시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약간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곤충학자를 좀 찾아보면요 되게 예시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하면 되게 100% 연출 사진이 나오는데 아니 저 사람이 좀 나비를 핀셋을 또 쥐고 있어요. 근데 저 나비 날개 저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연출 사진이죠. 나비 파브르. 파브르. 이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너무 옛날 사람이야. 참고가 안 됩니다. 너무 옛날 사람. 이거 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떤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 곤충 개미를 통해서 막 생물학에 엄청 확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릴 때 보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곤충학자가 됐을까? 자서전 보면 진짜 웃깁니다. 한 2페이지 만에 그 어릴 때 동물 좋아하는 나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식으로. 서사가 없고 곤충을 좋아하는 나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끝.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내용. 그리고 연구 내용 쫙 나오길래 이거 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양반들이 낭만이 없어. 이 사람은 천재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냥 열심히 그냥 벌레만 잡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벌레를 잡다가요. 이런 벌레를 잡았는데요. 와, 이게 뭐냐? 요게 이제 필명 갈로아가 이 갈로아 벌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갈로아 벌레예요. 갈로아 벌레구나. 네, 갈로아 벌레라고. 네, 여기 이제 걔는 뭐야? 웃기죠. 얼음 위에 있죠 보면. 얼음 위에요? 네, 보면 얼음 위에 있죠. 왜 그러냐면 원래 화석엔 되게 많아요. 화석엔 한 400종이 나오는데 오늘날 얘네가 이제 빙하기 때 추위에 적응한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얼음 위를 돌아다녀서 영어로는 아이스 크롤러라고 하는데 아이스 크롤러. 네, 얼음 위를 긴다고. 근데 얘네가 이제 빙하기는커녕 날씨가 더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30종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제 다 멸종하고. 극쪽으로 가고 네. 다 멸종했겠구나. 거의 다 멸종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네, 한 30종만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 열심히 잡다니까 찾았는데 또 새로운 종이었고 이 되게 귀한 표본이니까 이걸 꼼수로 막 곤충학자분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이제 그 표본을 구해가지고 표본을 잡았으니까 이런 표본이 있는데 이 연구실에서 한번 봐도 될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이러면서 곤충학자분들을 그때 처음으로 사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살아있는 곤충학자. 그 곤충학자가 있구나 하면서 좀 안심했던 게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 곤충학자가 대학에 계셨나요? 대학도 가고요. 대학도 가고 그다음에 저 국립연구기관도 가고 막 이러면서 국립연구기관에.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그래도 그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런 거 있어야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 너 뭐야 하면서 내치지 않습니다. 되게 일단 방문하면서 얘기를 해주실 기회가 주기 때문에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됐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만화 되게 좋아해요. 이거 옛날 교과서 낙서를 제가 발견한 건데요. 보면 뉴욕시를 이렇게 어벤져스로 만들어 놓고 와,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놀았는데요. 사실 제가 약간 시험지 낙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보면 제 그림 되게 많아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와.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고민되는 게 곤충을 할까 만화를 할까 고민됐죠. 왜냐면 좀 현실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 막 문이과 정하잖아요. 그 곤충학자들 그럼 이과가 돼야 되는데 만화가 될 거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림에 접념하기 위해서 어떤 뭐 루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둘 중 하나를 좀 골라야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그냥 두 개를 다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짬짜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댓글에 나왔잖아요. 과학 만화가 한국에 맞나요? 저도 이제 과학 만화라는 게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만화 그리는 과학자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 나도 과학자인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보고 싶었거든요. 검색하니까 계시더라고요. 네. 한양대학교의 신인철 교수님이라고 암연구하신 분이죠. 이분이 자기 이렇게 대학 과제 교재나 아니면 자기 그 포스닥부터 조교수부터 정교수까지의 그 과정을 15년 동안 만화를 그리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만화를 그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아주대학교에 정미석 교수님이라고 또 의과대학에서 그리는 교수님인데 이분도 이렇게 만화로 자기 내용도 그리면서 이렇게 책도 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은 이제 압둘라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그 과학 만화를 이렇게 되게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구나라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 만화를 그리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왜 이런 걸 왜 과학으로 만화를 그려? 네, 왜 과학으로 만화 그려 하면서 이게 지금도 이렇게 좀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이 만화 과목 되게 많은데 부끄럽게 해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곤충들을 볼 때 그림 그리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곤충을 그리다 보면 일단 계속 새로운 걸 찾습니다. 얘네는 이게 좀 더 넓네. 막 얘네는 뭐 여기가 좀 다르게 생겼네 하고 안 보인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갈로하죠 왼쪽에. 갈로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그 되게 만화가 좋은 점이 만화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막 자기 막 과학 콘텐츠로 만화를 그리다 보면 약간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작가님들이 다루지 못했던 차별화된. 네, 차별화된 SF나 아니면 다른 과학 소재로 이렇게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팔레오 아티스트라고 했잖아요. 네네. 옛날 생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 이런 걸 그리려면 이제 그 고생태나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바다날이라고 그린 게 있는데 보면 얘네가 이렇게 불가사리 같은 건데요. 근데 이렇게 꽃같이 나 있어요 바다에. 오늘날도 사는데 얘네가 이제 있으려면 얘네가 있을 환경이면 강은 이래야 되고 해수면은 요래야 되고 얘네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먹이 섭식하는 게 이렇게 펴져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신경 쓰면서 그려야 되고 또 이런 걸 이제 맡으면 담당하는 박사님들이 막 여러 명이 붙으세요. 그럼 이제 공부도 되고요. 저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네.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네, 평소에 들을 수 없는 1대1 과외를 하게 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되게 차별화된 작업도 하면서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사실 양쪽 다 어설픈 초짜입니다. 이게 저 만화가로서도 그렇게 정말 잘 그리시고 정말 천재 같은 작가님들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평범하고요. 또 이제 과학자분들이라고 비교하기에는 아예 공부를 더 해야 될 시기고 이러기 때문에 네, 특히 둘 다 양쪽 분야에서 보면 초짜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둘 다 하니까 이렇게 깨구리들처럼 그냥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애매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이제 힘듭니다. 네. 예를 들면요. 이런 진짜 이 곤충학자분들이 있는데 이 세 발의 피를 거의 희석시킨 제가 이제 뭐 곤충에 대해서 아는 척 떠들고 이렇게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우주 SF를 그리는데 저 천문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좋아하기만 하지. 그다음에 막 우주에 가본 적도 없는데 막 우주는 막 이렇다 이러면서 막 날짜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 아이들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학 소재로 만화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네, 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좀 배운 게요. 되게 웃긴 게 뻔뻔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뻔뻔하게였구나. 네, 제목에도 뻔뻔하게인데요. 네. 그렇다고 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연재도 안 되고 제가 그리는 만화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뻔뻔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만화가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자기 거짓말을 리얼하게 꾸며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만화 뻔뻔하게 그리고 있었는데 네, 과학 만화가로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은 똑같이 뻔뻔하게 그리면 되는구나라는 하여튼 이렇게 막 벌레 좋아하고 잡으러 다니고 이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곤충을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제 뭐 곤충에 대해서 뭐 알아면 좋을 점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모기가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말라리아로 옮기면서 때문에 모기와의 전쟁을 합니다. 모기는 뭐 거의 추파리다음으로 잘 알려진 생물이다 싶을 정도로 막 엄청 해치되어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알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곤충들에게 대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먹는 벌레가 있어요. 얘를 죽이려고 얘네를 알려고 막 수조원이 들어가요 정말. 곤충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먹고 사는 식량을 뭐 지킨다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네, 로커스트인 거죠. 이게 풀무치, 사막 메뚜기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하늘 덮어가지고 막 다 먹습니다. 막 이렇게 덮고요. 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메뚜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온갖 연구가 됩니다. 얘네가 대량 발생하면 저렇게 아메리카 넘어가고 영국도 가고 이래요.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에 끌리는지,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방지할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초파리는 뭐 정말 그 생물학을 거의 주도하는 곤충이잖아요. 그쵸. 얘네가 뭐 염색체가 유전된다는 것도 초파리부터 알면서 막 알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네. 거의 초파리에서 알게 된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 맛있겠지만 이거 곤충 식량, 곤충으로 만든 거예요. 식량. 예. 이렇게 말린 다음에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곤충이 우리 미래 식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얘기하죠. 미래 식량으로 곤충 항상 꼽히죠. 네, 항상 얘기죠. 네. 그다음에 뭐 곤충들이 되게 잘 날아요. 이런 거 활용한 기술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네, 이렇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 2차적인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보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기 때문에 사실 그 메뚜기 그 막 대량 발생하는 연구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메뚜기를 그냥 좋아해서 왜 연구하냐 하면 막 방금 얘기한 이거 막 얘기했거든요. 막 그 연구 제안서에 그렇게 써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있죠. 하지만 그건 2차적이고 1차적으로는 벌레가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만화도 사실 보면 막 되게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는데 그 만화가분들이 그 돈 벌려고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그냥 만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이제 만화에 대해서 내 만화 그리고 싶다 하면서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화나 뭐 곤충이나 과학이나 되게 다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다면 좋아하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네, 뻔뻔하게 만화를 그리는 게 제가 그냥 만화를 그려온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좋아해서 그렸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알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오늘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되게 일단 옆에서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혼자서 원맨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대화가 되니까요. 저도 대화하듯이 해서 되게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채팅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처음 해봐요, 정말. 이거는 그래요? 사실 많은 인터넷 방송에서 보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 봅니다. 직접 이거 당해보신 게 처음이거든요. 네, 네. 갈로아님 모시고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멘토링의 제왕 뻔뻔하게 과학 만화 그리기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는 안될과 과학 유튜브 안될과학의 약 그리고 저는 이제 갈로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